우리 힘으로 독자 설계, 제조한 3,000톤급 잠수함 보유의 의미는 우리가 독자 설계 및 건조한 잠수함을 가진 세계 10여 개 군사강국 중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전쟁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전략무기를 운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특수함사업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 당국과 조선소 관계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세계적 군사강국에 견줄 수 있는 최첨단 국산 잠수함의 탄생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5번째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서구에 비해 잠수함 역사가 100년 뒤진 한국이 초고속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은 셈이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가진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은 우리 군과 산업계, 학계 등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력을 총집결해 만든 대작이다. 역대 그 어떤 잠수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잠수함으로 규모는 국내 최대, 속도는 국내 최대 속력, 자막 능력은 국내 최장인 괴물급 잠수함이다. 우리 해군 잠수함은 KESSI 9척, KESS2 9척 등 총 18척이다. 이대는 시운전 중이라 엄밀히 말해 실전에 투입된 잠수함은 16척이다. KESSI는 장보고함, 이천함, 박일함, 이종무함, 정운함, 이순신함, 나대용함, 이역기함 등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9척이 주역했다. KESSI의 차세대 버전인 KESS2는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류관순함, 홍범도함 등 7척이 실전에 투입됐다. 이범석함과 신돌석함은 시운전 중이다. KESSI와 KESS2는 모두 독일의 하데베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KESSI의 1번 함인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건조돼 한국으로 옮겨졌고 KESSI 2번 함부터 9번 함까지는 독일에서 부품을 받아 국내 대우중공업이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조됐다. KESS2의 경우 4번 함과 6번 함, 8번 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나머지 1에서 3, 5, 7, 9번 함 등 6척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했다. 독일 기술을 빌려 조립 건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잠수함 기술이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했다. KESSI의 국산화율이 33.7%, KESS2가 38.6%였다면 KESS3에 와서 76.2%로 2배가량 높아졌다. KESSI의 제원은 길이 56.4m, 폭 7.6m, 최대 수중속력 20노트, 디젤 및 납축전지 추진, 승조원 40명 등이다. KESS2의 제원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 수중속력 20노트, 디젤 및 납축전지와 공기분류체계 추진, 승조원 40명 등이다. I와 II는 크기와 추진 체계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수중에서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전기의 힘으로 움직인다. 디젤 등 화석연료를 쓰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중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KESSI는 납축전지를 사용해 기동하고 전기가 떨어지면 물 위로 부상해 디젤 엔진을 돌려 납축전지를 충전한 뒤 다시 잠항한다. KESS2에는 기존 추진 방식의 AIP가 더해져 충전 없이 2에서 3주를 더 머물 수 있다. KESS3의 제원은 길이 83.3m, 폭 9.6m, 최대 수중속력 20노트 이상, 디젤 및 납축전지와 AIP 추진, 승조원 50명 등이다. II와 비교해 크기가 커졌을 뿐 추진 방식은 사실상 같다. 군은 KESS3를 총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1번 함과 3번 함까지를 1번 배치, 4에서 6번 함을 2번 배치, 7에서 9번 함을 3번 배치로 개발한다. 1번 배치는 납축전지 방식이지만 2번 배치에서는 리튬전지 방식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SS-3는 IE나 IAEA에는 없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을 갖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게 했다. SLBM 발사 기능은 이 잠수함을 전략 잠수함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 기능이 있으면 적이 어디에 있든 적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해군의 수권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보급품 및 연료를 재보급받을 필요 없이 최대 수중 속력 20에서 25노트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여일이 걸린다. 대우조선 잠수함-여 구축함 성능 개량 성공.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세척의 KDXI 성능 개량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을 지난 9일 최종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성능 개량을 마친 KDXI 양만추남은 1990년대 대우조선해양의 기본 설계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DXI 구축함 시리즈의 세 번째 함정이다. KDXI 구축함은 우리 해군 최초로 대공, 대함,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이후 개발되는 KDX2 구축함, KDX3 이지스함 기술의 기반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능 개량 사업은 함정의 주요 장비와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하여 최신의 함정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보다 기술 난이도가 높아 함정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는 함정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투체계 성능 개량은 선도함 건조와 동일하게 상세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목적한 통합 성능을 발휘하도록 전투체계를 함정의 모든 장비와 완벽히 연동시키는 것이 성능 개량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축함을 개발하며 구축함에 깊은 이해를 가진 대우조선해양의 탁월한 기술력이 이번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번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 성공의 뒤에는 방위사업청, 해군 및 기업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수행하여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맡아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타 업체들이 참여를 거리는 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개념 설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해군의 발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잠수함 협상 전쟁 어떻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 처음 시작한 것은 1956년이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의 용도와 의의를 알았다. 원자폭탄을 개발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원자력이 무궁무진한 연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이를 위해 1959년에 원자력연구소를 짓고 서울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하여 인재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국민은 자주 국방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만 주로 생각하나 원자력에 관한 이승만은 박정희의 선구자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고리 원자로를 완성시켜 원전시대를 열었다. 1972년 11월 한미 간의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1974년 5월에는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핵심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이 핵연료의 농축이나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개정 이후에도 한미 원자력 협정은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핵연구에 있어 여전히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자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양국은 2010년부터 개정 협상을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6월 협정문에 서명하고 11월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것이 지금 적용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다. 새로운 원자력 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원전 수출을 중점으로 하며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평화적 목적의 자율적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등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1972년 협정에서 규정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이라는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족쇄는 이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에서 도입한 자재와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충실하게 지켜왔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NPT에 가입하여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이제 핵무기와 북한 핵무기를 탐지 요격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함에 설치될 원자로를 같은 차원의 군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한국과 미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한미 간의 모든 협상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잠수함에 원자로를 장치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방위산업 기술의 총화다. 외교부, 국방부, 산자부의 두뇌들이 동원되어 미국 정부 담당자를 설득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와 언론도 힘을 합쳐야 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여 남의 나라 수도 한가운데 병영이 있는 것은 무리한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려 이루어진 것이다. 미사일 협상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라고 해서 된 것이다. 없었다. 이에 당시 장병들이 돈을 모아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사지는 못하고 미 해양대학교에서 퇴역한 구자함 실습선을 18,000달러에 사왔다. 3인치 포 1문을 장착하고 포탄 등을 실어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했다.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다. 백두산함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은 2달 후 발발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경멸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그 뒤 해군은 1972년 우리 손으로 첫 함정을 개발했다. 전국 800만 학생과 20만 교직원들이 모은 애국방위 성금이 기반이 된 70톤급 고속정 학생호다. 이후 1974년부터 시작된 율곡 사업으로 우리 해군은 국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국산 기술로 건조됐다. 이를 기반으로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및 근접 방어무기 체계와 헬기 탑재 경납고를 갖춘 국산 구축함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함정의 단계 가운데 세 번째 급인 KDX-1을 통해 탄생한 구축함은 1번 함인 광개토대왕함과 2번 함 을지문덕함, 3번 함 양만춘함 등 세 척이다. 한국형 구축함 시대를 연 3,000톤급 KDX-1로 인해 우리 해군의 전력은 크게 향상됐다. 북한에 대응한 연안해군에 머물렀던 우리 군을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시작점이었다. 이후 KDX-2 사업은 4,000톤급으로 배 크기를 더 늘리고 스텔스 기술과 다층 방공 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됐다. KDX-2 사업을 통해 탄생한 충무공이 순신함급 구축함은 총 6대다. 그 다음이 KDX-3 사업이다.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된 7,0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 3척이 건조됐다. 첫 번째 함정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는 KDX-3이 2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다음 화편에서는 구축함과 호위함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은 어떤 함정들이며 무엇이 다른가? 휴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보도를 보면 초계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함, 고속정 등의 함정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 본 기억으론 순양함, 구축함 등도 있는데
이들 함정은 각각 어떤 함정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시 마포구 독자 전민호씨. A. 군함정, 즉 군함은 적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만든 전투함과 전투함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 지원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투함에는 순양함과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이 있고 지원함에는 수송함, 상륙함, 소해함, 구조함 등이 있다. 전투함은 함정 크기를 결정짓는 배수량에 따라 구분된다. 구분 기준은 전문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만 톤급 이상인 순양함, 4천에서 1만 톤급인 구축함, 1,500에서 4,000톤급인 호위함, 1,000톤 안팎의 초계함으로 나뉜다. 현대에 이르러선 배수량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많다. 순양함의 이름은 19세기 말 증기기관으로 배를 움직이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자 고속 순찰하는 배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축함 앞에서 또는 단독으로 수색, 초계, 호위, 육상 포격에 나선다. 순양함은 먼 거리까지 가서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순양함을 갖고 있지 않다. 구축함은 원래 어뢰로 적이 대형 함정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대공, 대잠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으로는 3,000톤급 한국형 구축함,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이 있다. 호위함은 주로 수송함이나 상륙함을 호위한다. 유사시에는 가스터빈을 통한 우수한 기동력으로 연안에서 벌어지는 대공전, 대잠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